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시계 제로의 3월입니다. 각국의 주식시장의 주가는 각자 따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북한이 폐기하기로 한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재건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미국 내 북한 전문 인터넷 매체 38 노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북한의 대미 압박 신호로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이탈리아가 1대1로 프로젝트에 참여를 한다. G7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중국에 대한 지지 의사 1대1로의 참여로 밝히고 있습니다. 무역전쟁의 볼목 화웨이가 반격을 하고 있죠. 미국의 텍사스 연방법원에다 화웨이가 미국 정부가 이 통신장비, 화웨이 통신장비 쓰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중국은 화웨이 사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캐나다에 대해서 보복을 하고 있는데요. 카놀라 수입 일부를 막았습니다. 앞서서 캐나다 정부가 미국의 요청에 따라서 이 멍한저우 화웨이 CFO를 체포하기도 했었죠. 캐나다는 현재 카놀라, 과일, 곡물 같은 것들을 중국에 수출을 하고 있고 현재 캐나다 수출 규모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지난해 중국 향 수출 가운데 이러한 카놀라유를 포함한 여러 가지 곡물, 과일 쪽의 비중이 17%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반화웨이 전선에 균열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 친한 이런 유럽이라든지 중동 이런 쪽에서 좀 고개를 돌리고 있네요. 바로 화웨이 통신장비 보안에 대해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 그리고 배제하지 않겠다, 도입하겠다 이러한 의견들을 최근에 영국, 독일, 그런 뉴질랜드, 이런 유럽과 뉴질랜드, 중동 쪽에서 밝히고 있다라는 점 소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에 최근에 나오고 있는 그 모든 소식들이고요. 미국의 우선주의와 무역전쟁에 대한 부작용으로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다는 움직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차 북미 정상회담의 일정도 조금 시간을 두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OECD에서는 또 글로벌 경기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간밤 글로벌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3%로 제시하면서 기존 대비 0.2%포인트를 낮췄고요. 특히 유로존의 성장률에 대해서 기존 1.8%에서 1%로 크게 낮춰 잡았습니다. 브렉시트와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고요.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달 안에 이 둘의 합의가 나오더라도 글로벌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되진 않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OECD 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비상사태로 지금을 인식해야 한다라면서 유로존을 중심으로 한 현재 성장 촉진 패키지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저금리 정책 플러스 알파의 그러한 감세 정책 등 여러 가지 대책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글로벌 경기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각국은 정부 정책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그러한 것들을 내부적으로 주가에 반영시키고 있는데요. 중국 주식시장의 독보적인 상승세 나타나고 있죠. 내부적으로 나온 부양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공급 측의 구조 개혁 조금 순서가 바뀌었네요. 다음 조금 전에 앞에 보셨던 것 보실게요. 지난해는 공급 측의 구조 개혁 쪽에 초점을 맞췄다면 공급단을 좀 관리를 했었다면 중국 쪽에서 올해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바탕으로 이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소비 부양, 감세 정책, 고용의 안정, 또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같은 정책들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월 15일에 소비 부양 정책이 나왔었는데 이건 외에 추가된 내용이 여행 산업의 발전 지원과 양로 서비스업 발전 확대, 유아 보호 서비스 발전 강화, 농촌의 전자상거래 발전 도모 등을 이야기했고요. 감세 정책으로 제조업과 건설업, 교통, 운수업 쪽에 세금을 줄여주겠다. 또 기업의 추가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위해서 여러 가지 세수를 줄여주겠다라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고용과 소비와 관광, 고령화, 저출산, 전자상거래, 기업들의 비용 절감을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정부에서 신경을 쓰겠다라는 정책의 방향성을 확인을 한 것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정책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리츠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가 연초 대비 지금까지 올라왔던 폭에 비해서 S&P 500 리츠주의 그러한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S&P 500 리츠주 지수의 수익률이 보다 월등히 좋았다는 부분을 제가 엊그제 전해드렸고요. 다음 보실게요.
예전에는 또 미국 기업들, 미국 리츠 기업들의 중장기적인 수익률과 몇십 년째 이어지고 있는 배당 정책을 한번 짚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S&P와 또 S&P 500 리츠 지수의 주가 움직임 살펴보셨고요. 리츠가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리츠는 리얼 에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로 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뮤추얼 펀드를 이야기합니다.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서요.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되어 있는 자본이나 지분에 투자를 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이것을 월세를 받듯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리츠인데요. 소액으로 내가 원하는 전 세계 부동산 어디에도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리츠의 메리트입니다. 배당 수익률 때문에 특히 저금리 시대에 각광을 받고요. 금리가 시중에 낮을 때 이렇게 시중보다 높은 금리를 주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주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국내 리츠주를 모아보겠습니다.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리츠주. 오늘 아까 오후의 움직임을 제가 포착을 했는데요. 큰 움직임 없는 모습이네요. 맥쿼리 인프라, A 리츠, K탑 리츠, 신한 알파 리츠, E 리츠 코크랩. 모두 투어 리츠 이러한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국내 리츠가 도입된 것은 만 18년이 지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내 리츠 시장의 성장은 더딥니다. 그런데 올해 빅 이벤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로 3월 29일 상장 예정인 홈플러스 리츠 IPO에 대해서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내 51개 홈플러스 매장의 투자 자산을 바탕으로 한 대형 리츠고요. 자산 규모가 4조 3천억 원, 공모 금액은 최소 1조 원이 넘어갈 것이고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조 단위의 리츠 시대가 열린다라고 해서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야로 따지자면 리테일 리츠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통업이 부동산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죠. 전통 유통업체들, 알짜 부동산을 보유한 기업들이 많고요. 또 오프라인 유통업체들 입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글로벌 트렌드를 보시면 리테일 리츠의 리스크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뉴욕 맨하튼의 모습을 지금 보시고 계시는데요. 상가의 공실률이 현재 20%를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미국 오프라인 매장이 3,800여 개가 전국적으로 폐장됐는데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벌써 4,300개가 폐점했거나 폐점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 규모로 빠른 속도로 현재 미국의 오프라인 소매업이 무너지고 있다는 점, 특이점이 없는 전통 유통기업들, 이러한 아마존의 역습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 트렌드가 보다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시장에서도 이 오아시스라는 그 쇼핑 앱 아시나요? 예전에 마켓컬리 소개를 해드렸는데 요즘은 오아시스를 한다고 합니다. 지어소프트가 자회사로 갖고 있고요. 롯데정보통신은 유통기업들의 IT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이 현재 52주 신고가 경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주목되는 국내 정책 살펴보시죠. 바로 어제 나왔었던 벤처분 확산 전략인데요. 30조 원의 자금을 투입하고 여러 가지 세제 지원을 해줍니다. 2020년까지 우리나라 유니콘 기업 20개 만들겠다라는 것인데요. 관련 기업들 이렇게 모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미세먼지도 새로운 정책 모멘텀의 종목으로 떠올랐는데 이러한 정책 종목들, 과연 하락하는 종목 가운데서 지금 담아둬야 하는 그러한 메가 트렌드의 종목은 어떤 쪽일까요?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윤동현 아나운서 뉴스 듣겠습니다.